수사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호처는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두둔하면서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자 우종수 본부장이 듣기 거북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철규 의원은 경찰이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우 본부장이 판사에게 가서 따지라고도 반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왔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에 먼저 사과했지만 면담 참석자들은 상당히 기분 나빴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취재진의 위법한 영장과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를 따르면 추후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책임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리만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세기 들어 전체주의 특징은 개인의 표현을 강제하고 인간 본성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렌트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 없는 아이만을 보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함의 무능력이 아이히만의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또 이런 무능력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아이히만은 중요한 것은 임무에 대한 성공이었지 임무의 윤리적 가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롤모델은 아돌프 히틀러였죠. 가난한 환경에서 높지 않은 군대의 하사에서 파병난에 이르는 군인을 이끄는 총통에까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오른 히틀러는 아이히만의 꿈의 상징이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와 작은 결정과 행동도 그에게는 동경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다고 하니 완전한 광팬이었음을 자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을 직접 받는 부하가 되었으며 아이히만의 아돌프 사랑은 갈수록 더 진지하고 심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에 따른 결과인 죽음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윤리적 면에선 악함의 원인으로 생각의 무능력을 언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악함은 보통 상대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이나 탐욕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니까 말이죠. 재판 기간 동안 재판부와 검사 측은 아이히만이 악인이라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고도 너무나 당연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원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명령에 충실하였으며 당시 나는 군인이기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신의 아버지라도 가스실로 보냈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반복되는 이야기뿐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렌트가 보기에 그는 본래 악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와 그 안에 공존하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는 능력이 부재하였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 사회 환경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변하며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유와 판단하는 정신적 행동의 실행을 전제해야 한다고 아이히만의 경우를 통하여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또 생각함과 말함의 부재를 만든 나치 방법은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에 익숙해지며 반감을 품지 않도록 직접적인 단어가 아닌
은유적 표현을 쓰도록 하였다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명령을 받는 자는 비밀을 문자로 제거, 박멸, 학살 등의 단어를 최종 해결, 소개, 특별 취급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유대인 학살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피하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감정이나 윤리의식, 사유와 판단의 책임감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언어 유의이자 트릭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만의 법정 진술도 이런 언어로 대체됨으로써 미리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었죠. 재판의 목적은 정의를 가리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아히히만의 재판이 다음의 세 가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에 실패하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첫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승자의 법정이 정의를 훼손시켰다는 것이죠. 피고를 위한 증인조차 없는 곳에서의 재판이 공정하리라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둘째, 인류에 대한 범죄의 타당한 정의입니다. 유대인 문제는 한 민족에 대한 정책이지만 확대해 본다면 보편적 인간성의 말살이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예루살렘의 재판에서는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구나 그의 전쟁 범죄를 보면 미쳤거나 선천적으로 악인이며 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생각함과 말함에 있어 무능력을 보였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대중들의 예상과 맞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아렌트는 범죄자는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이히만처럼 생각함과 말함에 있어 무능력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제2, 3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그녀의 가설은 여기서 바로 증명되는 사실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죠. 지금까지 열거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이히만의 범죄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삶은 활동만이 아니라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정신적 활동이 있어 생각하지 않은 행동은 공허하며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무의미하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생각과 판단,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고 아이히만이 유죄인 것은 그의 행위도 있지만 전체주의 앞에서 공적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였더라면 개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익에 해당하는 판단과 실행이 있어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기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그 당시 유일하게 아이히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실제로 존재하였던 그를 그렇게 만든 변수까지도 철저하게 사유하여 그의 행동의 정당성을 떠나서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원초적인 물음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바라본 유일한 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 대한 배려와 이유를 통찰할 수 있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주의는 생각함과 생각하지 않음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우리 선택에 따라서 자신을 선하게나 악하게 만들 수 있음을 전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증명하는 체제라는 것이 입증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전체주의나 다른 형태의 통치 형태는 언제 어디서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공포의 시대로의 회귀는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진 정치의식과 정의와 공정의 정치를 추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우리 지금과 앞으로의 정치적 삶에 지대한 거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악인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악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악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명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그들과 우리와의 공존, 그리고 그들이 남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연대하여 그들이 악행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고 시대적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